AI 기술을 이용한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아십니까? 최근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자신의 주변 지인들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손흥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이자 경험 많은 투자자입니다. 4월에 급등한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서로 휴가하고 아라비아 국가 3월 보내는 산책. 어떻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지인이 내 얼굴을 퍼다가 심지어 가족이 음란물을 만들 수 있는 걸까? 제가요, 지금 당장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이 얼굴. 네, 맞습니다. 제 얼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제가 갑자기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또 한 장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와, 여러분 이런, 예, 이런 감탄사가 아마 나오실지, 걱정하는 쯧쯧쯧이 나오실지, 건장한 체격의 운동선수, 네,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제 얼굴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 나이가 한 30살은 젊어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사진,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통방통 준비하는 도중에 제 사진을 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제작진들이, 이 새로운 제작진이 지금 요즘 많이 합류를 저희 방송에 했는데, 이런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해외 정상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이미지나 음성 등이 SNS를 타고 공유가 되어서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І раджу скласти зброю і повернутися до своїх сімей. На цій війні не варто вмирати.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네, 지금부터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딥페이크 성범죄, 일부에서는 공포스럽다 이런 반응까지 있던데 실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제 주변의 지인들도 자신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비공개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까지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걸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AI의 심층 학습을 얘기하는 딥러닝과 페이크, 가짜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지인이나 일정 부분의 어떤 이 지인의 인물의 사진을 이 나체 등의 음란물과 결합을 시켜서 허위 영상물, 허위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딥페이크 성범죄인데요. 이 음란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작이 되고 있고 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음란물 제작을 대신해주는 이 대화방이 텔레그램에 있는데, 여기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만 네. 2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끼리 경쟁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진 혹은 뭐 자신이 하는 지인 사진까지 올려서 대결을 하고요.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라면서 마치 놀이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질 경우에는 자신 지인의 신상 정보까지 상납을 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서 정말 문제가 네. 심각합니다. 자, 이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은 뭐 대학가 혹은 성인 사회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들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같은 범행이요. 네. 특히나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우리나라 지도에 빨간 점을 표시한 지도가 등장을 했는데, 네. 그 지도 속에 어떤 빨간 표시가 됐냐? 현재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발생한 학교들을 점으로 찍어서 봤더니 이 정도로 심각하게 붉게 표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점으로 표시된 해당 학교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를 실제 입었는지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전교조에서 긴급 점검을 벌였을 때 최소한 40여 개 학교 정도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40개의 학교가 저 지도상에 빨갛게 표시된 것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 지도에 퍼진 것처럼 실제 피해가 이렇게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드는데요. 수도권만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 이제 거기가 빨간색이 많이 밀집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단순히 같은 학교의 내 친구, 내 학생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심지어 선생님의 사진을 이용해서도 이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든다는 것이 큰 문제고요. 네.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입건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78명 중에 131명, 73%가 10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의 일곱이 10대다. 네. 이번 논란의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초중고가 아주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지금 뭐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지금 만연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죄의식이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단순한 잘못된 호기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교육의 부재가 제일 문제였고요. 예상되는 일이었어요. 2020년에 N번방 사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이제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견을 했던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막아야 되는 이제 입법들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막아야 되는 입법의 논의가 나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는 창작의 어떤 뭐 허용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반박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뭣도 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두게 된 거예요. 강 위원장님, 이제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이런 일들이 꾸며지고 뭐 전파되고 하기 위해서는 서식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텔레그램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텔레그램은 과거에도 N번방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성착취 범죄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불법의 통로로 좀 이용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네. 압수수색이 어렵습니다. 아. 카톡과 좀 다른 점인 거죠. 국내 네. 메신저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을 때 제가 상대방의 메시지까지 선택적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텔레그램 메시지는 캡처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비밀 대화방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지금의 대화를 상대방이 캡처를 하게 되면 제가 알 수가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범죄를 이용하기엔 조금 은밀한 기능들이 많아서 이렇게 서식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텔레그램을 만든 그 CEO는 엊그제 프랑스에 입국을 했다가 긴급 체포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 속에 논의하고 있는 바로 이런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가에 이어서 초중고등학교, 군대에서까지 이제 이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성범죄 영상물이 지금 유포가 되어 있어서 사태가 매우 심각한데 자, 홍 기자,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뒤늦게나마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의 SNS 유포를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 그리고 수사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정부와 여당이 내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저녁 SNS에 국민의힘 전남도당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에게 손편지를 받았다면서 공개를 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손편지 내용을 보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당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어제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 이렇게 국회 차원의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님. 그런데 아마 지금 어르신들이 예전 학창 시절에 그 화장실 벽에 낙서했던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가 지금 전혀 아니고 사태가 매우 심각한데 말이죠. 근데 일부 저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이
나중에 잡히면은 나 장난으로 그랬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현행 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시면요. 네.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5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네.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조차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일반 이 몰카물이라고 하죠. 몰카물이나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착취물과 달리 이 허위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나 반포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단순 소지,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사실 제작하고 배포하는 상선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선에게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는 이 하선도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조직적 범죄에 대한 엄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절차도 좀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